한여름 8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고 붐벼야 할 곳,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올여름, 그 뜨거워야 할 백사장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파라솔은 절반도 펴지지 않았고, 튜브 대여점 사장님은 손님 대신 파리만 날리고 있죠.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장사에 이런 여름은 처음이다.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폭염 때문 아니야. 너무 더우니까 안 가는 거지. 물론 폭염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폭염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훨씬 복잡하고 씁쓸한 이유들이 겹겹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당연히 찾던 해수욕장을 등지기 시작했는지 그 진짜 이유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다들 안 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올여름 폭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불지옥이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무려 42.5도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122년 만에 처음 나온 기록입니다. 종전 최고 기록이 2018년 강원도 홍천의 41도였는데 그걸 훌쩍 넘어선 거죠. 그것도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7월 31일에 41.4도, 8월 1일에 41.6도, 8월 2일에 42.5도, 사흘 연속으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양산뿐만이 아니었어요. 창원과 밀양이 41도, 부산 북구가 40.6도, 경주가 40.3도를 기록했습니다. 40도를 넘는 곳이 여기저기서 속출한 거죠. 이 폭염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인명피해 숫자가 말해줍니다. 5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1,889명, 그중 사망자가 14명이나 됐습니다. 가축 43만 마리, 양식 어류 16만 마리가 폐사했고 프로야구 경기가 연달아 취소될 정도였어요. 기상학자들은 이제 우리나라 폭염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경고합니다. 기후변화와 바다 수온 상승이 겹치면서 예전 같으면 40도까지 안 올랐을 날씨에도 40도를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런 날씨에 해수욕장을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시원하게 물놀이 하러 가는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바다까지 가는 길, 그리고 백사장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았던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백사장이 뜨거워서 서 있기조차 힘들다. 바다에서만 1시간 놀다가 숙소로 돌아왔다. 실제로 한여름 백사장 모래 표면 온도는 60도를 넘기기도 합니다. 맨발로는커녕 슬리퍼를 신어도 발바닥이 될 것 같은 상황이죠. 파라솔 아래 그늘에 앉아 있어도 후끈한 열기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물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 사우나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 차라리 시원한 실내가 낫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올여름에는 야외 대신 냉방시설을 갖춘 실내로 발길을 돌린 시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을 찾은 한 시민은 주말이라 야외에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미술관으로 피서 왔다고 말했죠. 미술관, 박물관, 대형 쇼핑몰, 실내 워터파크, 심지어 도서관까지 시원한 실내라면 어디든 사람이 몰렸습니다. 바다로 가는 여름이 아니라 에어컨을 찾아 떠나는 여름으로 피서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무리 더워도 여름엔 바다지. 예전엔 더워도 다들 갔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돈 문제. 그 중에서도 그 악명 높은 바가지 요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여행, 특히 해수욕장 같은 피서지를 꺼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물가였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5년 7월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국내 여행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8.3점이었는데 해외 여행 만족도는 8.7점이었어요. 우리나라 여행이 해외 여행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 게 뭐였을까요? 무려 45.1%가 높은 관광지 물가를 꼽았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내는 너무 비싸다고 느낀 거예요. 이 비싸다는 느낌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2025년 8월 방송사 취재진이 직접 해수욕장 현장을 돌아본 결과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강릉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평상과 파라솔을 함께 쓰는데 사용료가 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속초의 사례입니다.
내가 집에서 챙겨간 개인 돗자리를 백사장에 펴는데도 자릿세로 2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내 돗자리인데 왜 돈을 내야 하냐고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한 시민은 내 파라솔, 내 돗자리를 폈는데도 자릿세를 요구한다며 황당해했어요. 게다가 자릿세를 안 내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물놀이하기 좋은 앞자리는 다 유료구역으로 막혀 있고 돈을 안 낸 사람들은 물에서 한참 떨어진 구석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사실상 좋은 자리는 다 돈을 내야만 앉을 수 있는 이른바 깡패 영업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군청이 공식적으로 5만 원이라고 공개한 몽골 텐트를 현장에서는 15만 원에 받았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무려 3배죠. 심지어 하룻밤에 50만 원을 받는 불법 숙박 영업까지 적발됐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파라솔이나 튜브 같은 물품의 표준 가격을 미리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개된 가격보다 2~3배씩 더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 명당 자리를 미리 차지해두는 이른바 알박기는 과태료가 1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 그 정도 벌금은 감수하고서라도 자리를 독점해 더 큰 돈을 버는 상술이 사라지질 않는 거죠.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년 여름마다 바가지 조심하세요 라는 뉴스가 나오고 지자체는 매년 물가관리 특별팀을 만들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다음 해 여름이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아예 국내 피서지 이콜 바가지라는 공식이 새겨져 버린 겁니다. 한 번 데인 사람은 다시 안 갑니다. 그 돈 주고 그 대접 받느니 안 가고 말지 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인 거죠. 그런데 바가지는 백사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잠은 어디서 자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폭탄, 숙박비 바가지가 터집니다. 여름 성수기, 특히 지역 축제가 열리는 시기에 숙박비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인기 물놀이 축제 기간에 A호텔의 주말 요금은 무려 8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전 주말 요금은 16만 원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5배로 뛴 거죠. 어느 지역에서는 평소 6만 원이던 숙소가 연휴에는 24만 원으로 4배가 됐고 조사한 숙소 대부분이 성수기의 요금을 2배 이상 올려받았습니다. 인근 모텔까지 덩달아 50% 넘게 값을 올리는 일이 흔했어요. 오죽하면 국내 숙박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관용어처럼 굳어졌을까요?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2%가 바가지 숙박 요금을 국내 여행의 최대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10명 중 7명이 숙박비 때문에 국내 여행을 망설인다는 뜻이에요. 놀러가서 편하게 쉬고 오려던 건데 오히려 숙박비 폭탄에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돌아온다는 하소연이 넘쳐납니다. 바다에서 자릿세, 밥값에서 웃돈, 잠자리에서 5배 요금. 이 3중 바가지를 겪고 나면 다음 여름에 다시 그곳을 찾을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외면하면서 눈을 돌린 곳 바로 해외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해수욕장 상인들을 진짜로 무너뜨린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2024년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관광객 수가 무려 2,955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거의 3천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죠.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인데 그중 3천만 명 가까이가 해외로 나갔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번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해외여행이 일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 곳은 단연 일본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945만 명, 전년보다 7.1%나 늘어난 숫자예요. 해외로 나간 3명 중 1명이 일본을 향한 셈입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끈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엔저 현상, 즉 일본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겁니다. 환율이 저렴해지니 일본에서 쓰는 돈이 예전보다 훨씬 부담이 없어졌어요. 여기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후쿠오카, 오사카는 물론 작은 지방 도시까지 직항 노선을 늘리면서 주말에 훌쩍 일본 다녀온다는 게 정말 쉬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런 계산이 돌아갑니다. 국내 해수욕장에 가서 숙박비에 파라솔 자릿세에 바가지 밥값까지 다 합치면 하루 이틀에 수십만 원이 우습게 나갑니다. 앞서 봤듯 성수기 호텔 하룻밤에 80만 원까지 부르는 판이니까요. 그런데 그 돈이면 저비용 항공사를 타고 일본에 다녀올 수 있어요. 심지어 일본은 온천도 있고 볼거리도 많고 무엇보다 바가지 걱정 없이 정찰제로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죠. 실제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제주도 갈 바엔 일본 간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국내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자연경관 부문마저 해외여행이 43.6%로 국내 여행 12.5%를 크게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을 정도예요. 우리나라 바다와 산이 결코 덜 아름다운 게 아닌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해외로 기울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폭염으로 발길이 끊기고 남은 사람들마저 바가지 걱정에 해외로 빠져나가니 해수욕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2중 3중의 타격입니다. 40년 장사에 이런 여름이 처음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던 거죠. 여름 한철 장사로 1년을 먹고 사는 분들에게는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백사장 앞 횟집, 튜브 대여점, 민박집, 편의점까지 여름 성수기에 벌어들여야 할 돈을 못 버니 지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람들이 바다를 꺼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안전과 건강 문제입니다. 요즘 바다는 예전만큼 안전하지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해파리입니다.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독성을 가진 해파리들이 우리 바다에 부쩍 늘어났거든요.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해파리 같은 바다동물에 접촉해 치료받은 환자가 무려 3,825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43.4%인 1,661명이 8월, 그러니까 딱 휴가 성수기에 집중됐어요. 물놀이 하러 갔다가 해파리에 쏘여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단순히 따끔한 정도가 아니라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쇼크까지 올 수 있어 정말 위험합니다. 여기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 그리고 무더위에 음식이 쉽게 상하면서 생기는 식중독까지 여름 바다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건강 위협도 함께 도사리고 있는 곳이 돼버렸어요.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괜히 갔다가 애가 해파리에 쏘이거나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하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니 바다로 향하던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지는 거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보입니다. 이건 폭염이나 바가지처럼 눈에 확 띄는 이유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구조적인 변화예요. 사실 해수욕장 이용객 감소는 올해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해수욕장 이용객은 2017년 이후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한 조사에서는 해수욕장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로 주변 물가 상승이 30.3%, 해수욕장 혼잡이 28.2%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한 물가 문제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더해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도 한몫했습니다. 첫째로 여가 문화가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여름 휴가 하면 무조건 바다나 계곡이었습니다. 선택지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캠핑, 글램핑, 호캉스, 실내 워터파크, 각종 페스티벌까지 즐길 거리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호텔에서 수영하고 룸 서비스 시켜 먹으며 쉬는 호캉스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이색 프로그램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었어요. 굳이 뜨거운 백사장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둘째로 어촌과 해안 지역의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어촌 인구의 무려 75%가 60세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노인이라는 뜻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자꾸 도시로 떠납니다. 그러면 해안 마을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남게 돼요. 해수욕장을 운영하려면 안전요원도 필요하고 대여점이나 식당을 운영할 젊은 일손도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시설을 새롭게 단장할 여력도 부족해요. 그러면 관광객들은 여기 낡고 불편하네 하며 발길을 끊습니다. 관광객이 줄면 마을 경제가 더 나빠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남아있던 청년들마저 떠나갑니다. 이렇게 청년 이탈, 일손 부족, 서비스 저하, 관광객 감소, 경제 악화, 다시 청년 이탈이라는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는 이대로라면 2045년쯤에는 사라지는 어촌 마을이 속출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26년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 해수욕장이 최근 10년 사이에 무려 13%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놀랍게도 우리와 판박입니다. 폭염, 그리고 인력난과 물가 상승이었어요. 일본 역시 여름이 너무 더워지면서 사람들이 바다를 찾지 않게 됐고, 해수욕장을 운영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운영비 부담이 커진 겁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 침식까지 겹쳤죠.
심지어 1904년에 문을 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오사카 지역의 한 해수욕장마저 방문객 급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곳도 버티지 못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사회 구조 변화가 만들어낸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사람이 서 있기조차 힘든 살인적인 폭염, 매년 반복되며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바가지, 요금과 5배까지 뛰는 숙박비, 그 대안으로 떠오른 값싸고 편한 해외여행, 해파리와 온열질환 같은 안전 건강 위협, 그리고 여가 문화의 다양화와 어촌 고령화라는 오랜 구조적 변화, 이 모든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우리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텅 비어버린 겁니다. 폭염 때문 아니냐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복잡하고 뿌리 깊은 문제였던 거죠. 그렇다면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몇몇 지역은 이미 변화를 시도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강릉 안목해변입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안목해변은 다른 야외 관광지에 비해 비교적 방문객을 잘 유지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바다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안목해변은 1990년대 초반부터 바닷가를 따라 커피거리, 이른바 카페거리가 조성됐어요. 지금은 개성 있는 카페 수십 개가 모여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죠. 사람들은 낮에 뜨거운 백사장에서 고생하는 대신 시원한 카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해가 진 뒤 선선해지면 아름다운 야경을 즐깁니다. 이른 새벽에는 동해의 일출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바로 이 지점에 핵심이 있습니다. 낮이 아무리 더워도 해가 진 뒤 야경을 즐기고 먹고 마시며 쉴 수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결국 열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정직한 가격입니다. 바가지 없는 투명한 가격 정책이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죠. 둘째는 바다만이 아닌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카페 문화, 축제, 야간 프로그램, 특색 있는 먹거리 같은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위기에 놓인 일본의 해수욕장들도 야간 개장이나 다양한 이벤트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어요.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텅 빈 백사장에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때 여름의 상징이었던 해수욕장, 파라솔이 빼곡히 들어차고 아이들이 튜브를 끼고 뛰어다니고 백사장 가득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던 그 풍경이 이제는 조금씩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40년 장사에 이런 여름은 처음이라는 상인의 한마디에는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하소연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후가 변하고 사람들의 지갑 사정과 마음이 변하고 여가를 즐기는 방식이 통째로 바뀌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게 상인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한여름 반짝 특수로 1년을 버텨야 하는 구조 속에서 그분들도 나름의 절박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바가지로 이어지고 바가지가 손님을 쫓아내고 손님이 사라져 다시 더 절박해지는 악순환은 이제 누군가 끊어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직한 가격, 특별한 경험, 그리고 안전한 바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 해수욕장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넘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 해수욕장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는 여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처럼 하나둘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게 될까요? 그 답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여름 어디로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국내 해수욕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우리 바다가 다시 살아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